지금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나요?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분이 월급을 받아도 되고 재산을 늘려도 된다는 저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초연금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동영상은 월급을 받으면 탈락해요, 재산이 증가하면 탈락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요. 거의 모든 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은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세 가지 설명을 들으시면요, 월급과 재산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에 탈락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을 하셔갖고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급이 유리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 월급을 받으시면요, 그 월급 중에서 108만원을 기본공제를 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월급에서 108만원을 기본공제하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 100% 계산하냐?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금액도 70%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만약에 월급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에 탈락했어요. 그래도요, 기초연금 받는 것보다는 월급 받는 것이 항상 더 많습니다. 자, 월급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월급 계산하는 방식은요,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그렇게 뺀 금액에서 70%를 곱한 것을 소득인정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월급을 108만원 받았다고 하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요? 네, 소득인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근로소득 108만원 받았어요. 108만원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빼면 0원이죠. 0원에 70% 하니까 소득인정액은 0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도 이 108만원보다 적게 받으면, 뭐 100만원 받거나 90만원 받거나 8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월급을 200만원 받으세요. 200만원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 근로소득 200만원 빼기 108만원 하면 92만원이죠. 92만원에 70%만 곱하면 소득인정액으로는 64만 4천원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월급을 300만원 받는 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300만원 빼기 기본공제 108만원 하면 192만원 곱하기 70% 하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134만 4천원입니다. 월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월급을 200만원이나 300만원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에 탈락할 거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108만원 받으면 소득인정액으로 아예 계산도 안 되고요. 월급을 200만원 받아도 소득인정액을 64만 4천원 만들고요. 그 월급을 300만원 받아도 소득인정액을 134만 4천원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부부가 두 분 다 월급을 받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 남편도 108만원 공제받고요, 또 부인도 108만원 공제받아요. 그래서 각각 108만원씩 공제를 받아갔고요, 부부 기준으로 최대 216만원까지는 기초연금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월급을 200만원 받아서 기초연금에 탈락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손해금액이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이 32만 3,180원이고요. 부부가구는 51만 080원이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에 탈락해서 받는 손실은 단독가구는 약 32만원, 부부가구는 51만원인데요. 자,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은 200만원 받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기초연금 32만원이나 또는 51만원 못 받는 것이 아까워서 월급 200만원을 포기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이렇게 월급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월급을 받고 있어 갖고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면
월급을 잘 받으시다가요,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다음 달부터 다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이런데 이 일용직으로 일해서 일당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일당은 아예 소득 인정의 계산에서 제외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용직 근무가 있다면 무조건 일용직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에서 아예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근로소득을 받으면은 10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70%를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아예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아예 다 모두 100%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근로자 소득인데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용근로자라든가 또는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이나 항만작업에 근무하면서 받는 일용소득은 100% 다 공제되고요. 또 공공일자리 소득이 있죠.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나 또는 장애 일자 사업도 일용직 근무에서 받는 건 100% 공제되고, 또 자활근로소득이라 그래갖고 자활근로나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에 종사하면서 받는 일용근로도 100% 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일용직에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아서 한 달간 받는 학계금액이 뭐 100만 원을 받거나 또는 2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100% 공제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요, 재산이 증가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더라도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재산 증가가 유리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이 낮은 분은요, 재산이 증가해도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재산이 증가해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재산 증가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득 인정액이 낮은 분은 재산이 증가해도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자, 소득 인정이 낮은 분이에요. 자, 재산을 소득 인정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재산액의 연리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소득 인정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1억 원이죠. 1억 원을 4% 하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33만 3,333원이고요. 만약에 재산이 2억이면은 2억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66만 6,666원이 소득 인정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있어요. 만약에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하고요. 중소도시에 사시면 8,500만원, 농어촌에 사시면 7,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는지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요. 단독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야 되죠? 자, 202만원 이하야 되죠? 202만원이 초과하면 탈락하시게 되고, 202만원 이하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202만원부터 기초연금 받는 것이 다 받는 게 아니고 32,31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이 점점 낮아져요. 190만원, 180만원 하면 기초연금에 조금씩 더 받아요. 그러다가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이 얼마입니까? 32만 3,180원이죠.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167만 6,820원 이하여야 돼요.
자, 소득 인정액이 167만 6,820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액 32만 3,180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150만원이신 분이나 130만원이신 분이나 100만원이신 분이나 기초연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32만 3,180원을 받는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소득 인정액이 167만 6,820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32만 3,180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부부가구도 설명을 해드리면 부부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원 이하인 분들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자, 323만 2천원 초과를 초과하면 탈락하시고요.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원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초연금을 점점 더 받아요. 그러다가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액이 51만 080원이거든요. 자,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얼마입니까? 271만 4,920원입니다. 요거 이하가 되시면 51만 7,080원을 다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득 인정액이 230만원이신 분이나 200만원이신 분이나 180만원이신 분이나 270만원이신 분이나 똑같이 기초연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1만 7,080원이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별 재산 차이액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인정액이 167만원이신 분이나 100만원이신 분이나 다 기초연금 받는 건 똑같다. 자, 그런데요. 소득 인정액이 167만원이신 분하고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신 분하고 재산이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죠. 암만 해도 이 소득 인정액이 167만원이신 분이 재산이 더 많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신 분과 소득 인정액이 167만원이신 분의 재산 차이액은 얼마까지 날 수 있냐면 2억 원까지 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고 계신 분은 앞으로 재산이 2억 원이 늘어나도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계속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현재 소득 인정액이 130만원이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재산이 1억 1천만원 늘어도 기초연금 32만 3,180원 계속 받고, 소득 인정액이 150만원이신 분은 재산이 5천만원이 늘어도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 인정액이 낮으신 분은 재산이 늘어도요, 2억까지 늘어도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구도 말씀드려야죠. 가구 같은 경우도 자, 소득 인정액이 271만 4,920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액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소득 인정액 180만원이신 분도 기초연금액 51만 7,080원 받아요.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재산이 2억 7천만원이 늘어도 기초연금은 계속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 인정액이 200만원이신 부부가구는 재산이 2억 1천만원까지 늘어도 계속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인정액이 230만원이신 분은 재산이 1억 2천만원 늘어도 계속 기초연금을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소득 인정이 이렇게 낮으신 분은 재산이 증가해도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또 말씀드릴까요? 자, 재산이 증가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또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재산 증가가 더 유리합니다. 이걸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단독 가구인 경우에 기초연금액 32만 3,180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167만 6,820원이죠. 만약에 재산이 늘어서 소득 인정액이 점점 올라갔어요.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22만원 줄어들고 190만원으로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12만원 줄어들고,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이 되면 32,315원 받고,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시겠죠. 자, 부부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구도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271만 4,920원이라 기초연금을 51만 7,080원이 됐는데 만약에 재산이 늘어서 소득 인정액이 점점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점점 줄어들고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더 들으시면은요. 자,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별 재산 차익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소득 인정액이 167만 6,820원으로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다 타시던 분이 만약에 재산이 1억 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가 되냐면 203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만 원 이하가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시게 돼요. 자, 이분은 소득 인정액이 167만 6,820원이었는데 재산이 1억 600만 원이 늘어서 기초연금에 탈락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받는 기초연금 손실액이 연간 얼마죠? 자, 한 달에 32만 3,180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387만 8,160원을 손해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은 손해만 보나요? 그렇지 않죠? 자, 재산이 1억 600만 원이 늘었죠. 만약에 이 재산들은 1억 600만 원을 정기적금 연간 이자율 4%에 한다 그러면 연간 이자를 얼마를 받죠? 40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이 약 400만 원, 이자 받는 것이 400만 원. 자, 똑같죠. 손해보는 게 없어요. 똑같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재산이 1억 600만 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자, 1억 600만 원을 만약에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액 32만 3,180원을 매달 받는다고 하면 1년이면 387만 8,160원이고요. 연도로 따지면 27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초연금 탈락했다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기초연금 못 받는 만큼 이자를 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4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고 내가 재산이 1억 600만 원이 늘어서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부가구도 설명을 드려야죠. 자, 부부가구도 소득 인정액 271만 4,920원으로 부부가 51만 7,080원을 다 받으시다가 재산이 1억 5,7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324만 원 들어갔고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받는 기초연금 못 받는 연간 손실액이 얼마인가요? 자, 51만 7,08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20만 원을 못 받아요. 근데 재산이 늘은 1억 5,700만 원을 연간 이자율 4%의 정기적금을 한다 그러면 620만 원을 받아요. 기초연금 620만 원 못 받지만 이자로 6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역시 6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손해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이 늘어난 1억 5,700만 원을 매월 51만 7,080원으로 받는다고 하면 25년 동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산이 증가되어서 설사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줄어들어도 기초연금 받을 때보다는 더 유리하고 좋아진 것이니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고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이 낮으신 분들은 재산이 증가돼도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자율이 많이 높아서 이자 소득이 증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에 탈락할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저의 의견은 이 앞에서 설명드린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이 증가해서 기초연금에 설사 탈락하거나 줄어들었어도 유리하거나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 소득은 월 이자 소득에서 4만 원을 기본 공제해줘요. 이 월 이자 소득이란 뭐냐면 만약에 연간 정기적금에서 120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았다 그러면 월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나누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연간 120만 원을 받으면 월 이자 소득은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
빼기 4만원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6만원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연간 120만원을 받아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6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소득 인정이 낮은 분들이 있죠. 이 낮은 분들은 이자 소득이 증가해도 종전과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재산 증가할 때 설명드렸죠. 그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이자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자 소득이 5만원 늘어나면 기초연금도 똑같이 5만원만 감소합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자 소득이 많이 늘어서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감소하는 금액이 있죠. 자, 기초연금 감소가 최대 얼마입니까?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51만 7,080원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계속 줄어들으면 줄어드는 만큼 이자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해 아니고,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거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32만 원이나 51만 원이죠. 근데 이자 소득은 최소한 똑같거나 더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에 탈락했더라도 손해보지는 않고 도리어 이자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서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 이자율에 따른 이자 소득은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현재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경기가 안정되면 이자율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자 소득이 다시 줄어들 거죠. 그래서요. 혹시 현재 이자 소득이 늘어서 기초연금을 탈락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돈이 있어서 걱정하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고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갖다가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셔갖고요. 월급을 추가로 받거나 또는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것이 단독 가구는 약 30만원 정도, 부부 가구는 약 50만원 정도인데요. 기초연금에 탈락할까 걱정돼서 더 많은 월급을 받거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을 꾹 좀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